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궁금해봤을 것 같아요. 늘 궁금해합니다. 늘 궁금해하는 건가요? 매년 해마다 연예인들 톱스타 중에서 부동산 부자들이 항상 나오죠. 랭킹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을까라는 어떤 궁금증도 들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 6가지를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법인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인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고 법인을 세워 부동산 투자를 한 톱스타는 대표적으로 권상우와 이병헌 씨가 있다고 합니다. 권상우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빌딩을 매입했고, 이병헌은 가족 법인 명의로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법인을 통해 건물을 매입하면 등기부 등본에 본인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아 조금이나마 사생활을 지킬 수 있을 뿐더러 대출이 쉽고 대출이자도 개인 대출보다 낮다고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세금에 있어서도 법인은 개인 사업자보다 유리하다고 하네요. 네. 개인 사업자는 소득 금액 구간에 따라 6%에서 최대 42%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 사업자는 10%에서 최대 25%의 세율만 과세되기 때문에 중과세가 있어도 5년 이상 된 법인이라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이거는 일반인들이 조금 작은 금액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좀 그렇고, 이렇게 큰 금액대가 50억씩 뭐 100억씩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으면 법인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이게 지금 흐르는 대세인 것 같아요. 개인이 했을 때는 세율 구간이 많다 보니까 법인보다 세금을 훨 많이 냅니다. 많이 내다 보니까 홀 손해잖아요. 세금이라는 게 무조건 딱 정해져 있어서 10%만 딱 내면 되는데, 그게 뭐 구간가 또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요즘은 또 가족으로 해가 법인으로 해가지고 정년 문제라든지 이런 재산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통틀어 가지고 컨설팅으로 움직이면서 법인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금도 세금이지만. 근데 또 뭐 일반인들 중에서도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든지 어떤 큰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그럼요. 하고 계실걸요. 많은 네. 분들이. 그런 분들은 가족법인이라는 게 사실 뭔지 정확하게 조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가족끼리만 주주가 된다는 거예요. 보통 법인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주가 따로 있고 대표가 따로 있고 여러 지주 뭐 이사 이렇게 하는데, 가족은 가족끼리만 구성원으로서 법인을 만들어가자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족 법인을 대표적으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실제로 존재는 하지 않지만 서류상으로 페이퍼 컴퍼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위한 어떤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서류상의 페이퍼 컴퍼니인 거고, 지금 일반적인 법인이나 회사처럼 사무실을 만드는, 창립을 해가지고 사무실이 있고 하다는 건 아니라는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나 가족들에게 뭐 물려줘야 되는 게 많다 하면은 가족법인을 또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많이 같아요.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갑자기 50억씩 60억씩 새기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얘기가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세금을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걸 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바로 가시성과 접근성입니다. 이거는 뭐 내 건물 가지고 있는 거 뭐 가시성이고 뭐 접근성이면 최고 아닙니까? 이거는 말 뭐 갖다 붙일 게 없습니다.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설명할 지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어떤 사례가 있나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여기 가시성과 접근성을 잘 활용한 예시는 바로 이병헌 씨와 서장훈 씨 맞아요. 계시는데요. 이병헌 씨가 영등포의 한 건물을 매입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 코너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또한 이 건물 자체가 선유도역과의 거리가 거진 180m밖에 되지 않는 초역세권이라고 하니 건물 자체만의 어떤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건물 되게 좋아하고 되게 또 비싸잖아요. 그 외에도 옥의 강고판이라고 유명한 서장훈 씨의 건물은 양재역 2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보이는데요. 10차로 강남대로의 코너이다 보니 유동인구도 많고 광고 수익도 많이 받고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예, 서장훈 씨하고는 이게 건물을 굉장히 입지가 좋은, 가시성도 좋고
또 접근성이 좋은 데를 위치해가 있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되게 큰 거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오개 광고판은 사실 사람들이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받겠나 싶어 하시는데 아니에요. 되게 커요. 실제로 어떤 천막처럼 되어 있는 일반 오개 광고판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왜냐하면 한 자리에 한 광고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바꾸고 있죠. TV로 바꿨을 경우엔 TV 같은 경우에 보통 비싸더라고요. 네. 그 몇 초 보고 나가는 사이에 몇백만 원씩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광고를 한번 해볼까 하고 저희가 한번 알아봤었는데 부산 기준입니다. 부산의 연산 노타리를 미남 노타리. 미남 노타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거기가 한 15초 정도가 거의 한 월 200에서 300 정도가 된다고 하니 거기에 한 10개만 딱 들어가도 거진 월 2천에서 3천 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게 미남 노타리가 아니라 강남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요. 입지가 좋은 데는 더 많을 거고 또 자기가 갖추고 있는 짜투리 땅에 광고판을 해가지고 임대 수익을 내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생각만 좀 많이 바꾸면은 부동산으로 얼마든지 좀 특수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배후 수요인데요. 이제 배후 수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수요와 관련된 주변 환경을 배후 수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지구 근처에 위치한 원룸 빌딩의 경우 배후 수요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배후 수요가 높으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덩달아 건물의 가치가 오르기 마련이죠. 권상우 씨가 매입한 등촌동 건물은 증미역으로부터 300m 떨어져 있지만 주변에 사무실이 많고 3천여 가구라는 배후 수요가 있어 공시 리스크가 적으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네요.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3천여 가구면 인구가 10,0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인구 10,000명이 활동하는 그 구간에 내 빌딩이 있다면 빌딩의 어떤 공실 염려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상당히 효과를 낼 것 같은데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배후 수요는 되게 많은 걸 창출합니다.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관광 이슈거리로 많이 이렇게 따라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먹고 살 거리가 있는 산업의 어떤 이슈거리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산업 이슈거리는 뭐냐면 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또 거주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땅들의 배후 수요가 일어나는 부분에서 상당히 땅도 마찬가지지만 건물도 상당히 큰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광단지랑 산업단지 두 개만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럴 때는 배후 수요가 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는 그렇죠. 관광단지는 내가 거주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들렀다가 또 빠져나가는 경우지만 거주 같은 경우에는 상주하고 있는 인구가 있잖아요. 어떤 가게가 됐든 뭐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많은 사람들이 움직거리가 들어가야만이 모든 게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고 아무리 좋은 물건이고 좋은 건물이고 엄청나게 잘 해놨다 하더라도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소용이 없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어서 이제 한번 네 번째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는 바로 경매입니다. 네. 근데 이 경매 같은 경우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끔씩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 성공한 스타들도 있습니다. 양현석 씨는 2007년 경매에 28억에 낙찰받은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의 현재 시세는 무려 12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정체는 바로 그 유명한 YG 엔터테인먼트의 사옥입니다. 또 김태희 B 부부가 신혼집으로 사용한 청담동의 한 빌라는 45억에 원. 낙찰받았는데요. 현재 시세는 60억 정도라고 하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그 물가 상승에 의해서도 당연히 올라갈 거지만은 2007년도에 경매로서 28억 원에 대한 낙찰을 받았다면 와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냥 아예 이 건물 자체만으로도 이미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뭐 경매에 나와 물건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아, 단지 혼자 산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에 뭔가 나오면은 경매가 됐던 물건이 나오면은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어떤 경매가 됐던 부동산의 일반 물건이 됐던
그쪽으로 뭔가 내가 물건을 사야 음. 되겠다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보면 이런 물건이 경매로도 올라와 가지고 현 시세보다 훨씬 싸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째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5번째는 바로 대지 가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홍대 상권 중심에 있는 2층 건물을 63억 원에 매입한 공효진 씨는 대지 가치에 주목한 톱스타인데요. 당시 자신의 현금 13억 원과 대출금 50억 원을 더해서 산 건물은 1년 뒤에 130억으로 오르면서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와 같이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다시 건축하는 방식은 많은 투자 비용이 드는 데다 시세가 예상만큼 상승하지 않으면 크게 손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효진은 그 리스크를 높은 대지 가치로 상쇄하며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케이스죠. 예,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나름으로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 13억 원에 대출금 50억 원을 것도 안아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어지간한 베푸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우리 서민들이 이렇게 그쵸. 쉽게 달라들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땅이 있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땅 가지고 있으면서 50억씩 갖고 있어가지고 건축에 좀 달려들으신 분들, 실패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건축은 좀 더 많이 타당성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꼼꼼히 또 꼼꼼히 10번 100번 진짜 돌다리가 깨질 정도로 또 들이보고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하다고 제가 강추드립니다. 이거는 여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마지막 6번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6번째는 바로 지속적인 수익인데요. 사실 건물주라면 이 지속적인 수익이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건물주뿐만 아니고 누구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 봐드릴게요. 네. 건물주가 꾸민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지속적인 수익입니다. 아까 5개 광고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서장훈 씨는 시층까지 신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개 광고판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의 건물보다 높은 매달 4천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고 그 건물은 현 시세가 170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월세와 광고비를 받는 서장훈 씨와 달리 주차장으로 수익을 올려 화제가 된 스타도 있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유명한 아름다운. 네, 김희애 씨입니다. 예. 이분은 한 번에 80대 가량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청담동 주차장 빌딩 용지를 매입하여 매달 3천만 원 이상의 쏠쏠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2006년 119억에 매입한 그녀의 주차장은 교통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어 현재 시세는 250억 원까지 올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보세요.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건물도 건물이지만 또 의외로 꼭 필요한 자리에 주차장이 있으면은 그 빌딩보다도 더 큰 수익을 내지 않나요? 그렇죠. 또 그 주차장 자체의 입지도 남다르기 때문에 예, 어쨌든 뭐 이런 큰 배급대 얘기가 뭐 수시로 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지가 상승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가 또 경제 대국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잖아요. 뭐 연예인들도 부자가 있지만 서민들도 엄청난 부자들 많다고요,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부동산으로 성공한 톱스타들의 투자 방법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배워서 내가 내 스스로한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한다면은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준비했고요. 저희는 또 예. 재밌는 이야기를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100억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열심히 라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